요거 10만 가면 탈색 한번 하세요. 노란 머리. 알겠습니다. 경제계에 내가 장발장이다. 엘레펀트로 태어난 이유가 있거든요. 고기 먹고 있으면서 저기 밀가루에 왜 손을 댔냐 이거예요. 영원한 숙제예요. 아니 파고새가 그냥 유튜브를 다 독점 냈으면 좋겠어. 너왜 그만해 먹어. 좀 혼내줬으면 좋겠어. 사찰 나왔어.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아 정말. 시장님 이렇게 바쁘신 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별말씀이에요. 먼저 연세계 드릴게요. 탈색 좀 하셔야겠어요. 감사합니다. 빨간 머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형님 공약하세요. 말씀 중에 요거 10만 가면 예 탈색 한번 하세요. 노란 머리. 알겠습니다. 예. 이런 거 하셔야 돼요, 형님. 기대된다. 10만 야, 찍으면 10만. 그럼. 노란 머리 금발 한번 한다. 장발장처럼. 예, 빵 놔두시고. 경제계에 내가 장발장이다. 예. 반드시 10만 가야 되겠다. 야, 기대된다. 너무 좋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KGI 대학원 이수승 교수. 노란 머리 하나. 아까 사실은 아주 전국을 찌르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런 움직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현실화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아직 좀 어렵다는 게 또 대다수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법률이 하원에서 제안이 됐는데, 하원을 이제 통과를 만약에 하더라도, 미국 같은 상원도 이제 통과해서 법률이 되는데, 상원이 지금 이제 100명인데 50명이 민주당이고 이제 50명이 공화당인데, 이게 통과가 되려면은 60명이 이제 찬성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필리버스터를 이제 통과까지 하려고 그러면,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상황에서 60명 통과는 거의 뭐 어렵다. 이게 이제 중론이고요. 그래서 법률은 이렇게 제안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게 이제 중론이고, 리나 칸이 이제 연방거래위원회의 위원장이 돼서 이제 법률이 새로 제정이 되지 않더라도 또 이제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어떻게 운영하냐가 또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리나 칸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는 아직까지 좀 지켜봐야 되겠다. 뭐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이 제정이 새로 안 되더라도 그 안에서 어떻게 이걸 해석하고 또 어떻게 이걸 운영할 것인가. 이 부분은 아직 그래도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최근에 아마존에서 유니버설 뮤직이라는 그런 거를 합병하려는 그런 게 있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지금 연방거래위원회에서 이제 그걸 갖다가 심사를 곧 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이제 조금 더 관심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도 조금 전에 이제 뭐 독점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제 가장 역동적인 게 기업인데, 기업이 어떤 혁신적인 뭐 기술이나 뭐 이런 그런 걸 갖고 새로 들어와서 이제 경제에 기여를 하면서 점점 더 이제 소비자들에게도 기여를 하고 점점 커지면서 그런 건 좋은데 또 너무 커지게 되면 그 과정에서 이제 시장 지배력을 가지니까 작은 다른 그런 신생기업들이 들어오는 거를 막고 또 소비자들에게는 또 높은 가격을 부과하고 이런 이제 폐해가 있게 되는 걸 갖다가 우려해서 이제 독점에 대해서 규제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겠고, 이제 그런 걸 사전에 막으려고 하는 조치도 있겠고, 사후에 그런 게 발생하면 이제 그걸 갖다가 교정하는 그러한 것이 이제 둘 다가 가능할 텐데요. 미국 같으면은 이제 그러한 독점에 대한 법이 1890년에 처음 도입됐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록펠러 저희 어렸을 때는 되게 이제 좋은 사람이라고 전기 읽고 그랬었는데 뭐 나중에 자선 사업도 많이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록펠러가 이제 석유 사업을 하면서 아주 그냥 경쟁자를 무자비하게 이렇게 짓밟는 그러한 일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미국의 석유 산업의 90%를 장악한 그러한 아주 독점 기업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발견을 해서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1890년에 반독점법이 만들어졌고 1904년 정도에
그 티어도 루즈벨트가 이제 대통령 때, 루즈벨트. 네, 그때 이제 이걸 깨버리겠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분할이 돼버렸죠. 그 록펠러가 한 그 석유 회사가 이제 그런 식의 그 역사가 있고 이제 그런 게 전통이 돼서 1970년대까지는 시장 구조, 그러니까 시장 구조가 이제 독점이 이렇게 좀 안 되고 새로운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시장 구조에 중점을 둬서 반독점 법을 운영을 하는 게 이제 주류였는데요. 1980년 그 이제 레이건 대통령이 이제 소위 말하는 신자유주의가 들어오면서 그 시카고 학파가 굉장히 유명한가 봐요. 경제학에서도 그런데. 근데 이제 시카고 학파 쪽에서 이게 시장 얘기하는 건 좀 애매하고 독점이라는 게 결국에는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건데 그거는 가격을 높이거나 아니면 생산량을 적게 하거나 이런 게 직접적인 피해 아니냐. 그래서 이런 거 아니면 가격이 낮거나 이렇게 되면은 독점 규제를 말아야 되겠다. 뭐 이런 입장의 주류가 이제 되게 돼서 이제 지금까지 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게 이슈가 되는 거는 이제 거대 테크 기업이 이제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기업들 얘기하는데 그런 데는 사실 소비자들이 돈을 내진 않잖아요. 돈을 내진 않는 상황이지만 이제 그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면서 뭔가 이렇게 그 혁신을 갖다가 저해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게 되겠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도 소비자들에게는 오히려 이렇게 낮은 그 가격으로 오히려 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이제 플랫폼을 제공하기 때문에 시카고 학파처럼 가격이 낮아지면 그냥 이거는 괜찮다. 이런 입장으로는 더 이상 좀 그렇죠.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제 예전에 했던 시장 구조를 강조할 입장이 이제 되게 되는 거죠. 플랫폼 기업들, 구글이나 페이스북 이런 플랫폼 기업들이 이제 생기면서 아무래도 뭐 이런 기업들은 뭐 돈을 받지는 않으니까 뭐 가격이나 뭐 이런 문제는 아니지만 시장 구조를 이제 지배함으로써 이게 독점이 많으니까 시장 구조에 중점을 두는 그런 입장으로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우리 상렬이도 얘기했지만 쉽지 않은 게 시어도 루스벨트가 정말 독점 규제를 강력하게 저항하고 법안도 만들고 밀어붙였는데 뭐 카네기 뭐 이후에 이제 뭐 록펠러, 벤더빌트, JP 모간 다들 이제 그 대상이었는데 뭐 그 저항이 만만치 않았고 시어도 루스벨트가 이제 대통령 마치고 아프리카 여행을 갔는데 JP 모간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사자들은 자기들의 역할에 충실하기 바란다. 아니, 저도 뭐 형님이 되게 귀한 말씀 해주셨는데 그게 맞는 거예요. 제가 아까 뭐 자동차도 이야기를 했지만 사자로 태어난 이유가 있고 퓨마로 태어난 이유가 있고 엘레펀트로 태어난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엘레펀트가 저기 가서 톰슨 가젤이 풀 뜯어먹고 있는데 가서 내가 엘레펀트니까 가서 너 풀도 뜯어먹을게. 이런 거거든요. 왜냐면 뻥튀기 먹을 사람은 뻥튀기 먹는 거고 고기 먹을 사람은 고기 먹고 근데 고기 먹고 있으면서 저기 밀가루에 왜 손을 대냐 이거예요. 왜? 그러면 거기에서 밀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사람이든 짐승이든 못 먹으면 예민해집니다. 그러니까 먹는 거예요. 승질을 돋구지 말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섹터를 건들지 말자. 네, 독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오는데 독점을 했어도 나눌 줄 알면 그게 독점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뭐 범도 형도 말씀하셨지만 수많은 그 위인들이 이 독점을 클리어하려고 했는데 지금도 그게 안 되고 있어요. 영원한 숙제예요. 맞아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 칸이라는 그 친구 되게 지금은 어떻게 보면 나중에 혁명가로서 이제 뭐 남을 수도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냐면 잘 돼서 혁명가로 남으면 좋은데 미국의 시험용 쥐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럴 확률도 전 크게 있다고 봐요. 왜? 거기 그 보수적인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미드필더, 골키퍼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일단 너가 골을 넣어봐. 이렇게 센터에다 세웠지만 천만의 말씀. 그 골을 넣는 거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 이 교수님이 이야기했듯이 60%가 나와야 되는데 60명이 나와야 되는데 과연 60명이 인감도장 찍을까요? 쉽지 않아요. 맞습니다. 반대하는 게 아니고 걱정스러워서 그래요. 네. 네. 제가 우리 그렇죠. 저 상렬이가 너무 그 중요한 얘기와 또 공감이 되는 얘기를 해서 형님, 당황해서 형님, 오늘 좀 안 좋은 게 저것도 떨어지고 이것도 떨어지고 저 나왔는데 뒤로 더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형님? 네? 아니 근데 아니 내가 저 파이낸셜 타임스나 쭉 읽어봤지만 이런 비유를 드는 논설위원은 없었던 것 같은데
파이낸셜 타임스 수석 논설위원 마틴 울프보다도 저 비유가 더 좋은데. 그냥 저 개인적인 그냥 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 사실 뭐 저기 맞는 말씀인 게요. 아까 그 국회, 그러니까 미국의 상원과 하원의 그런 말씀 주셨지만 저희가 그 다음에 이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유럽에서 이제 그 거대 테크 기업을 규제하려는 움직임들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미국에서 이제 반대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너희도 그렇게 하지 말아라. 국내에는 이제 반독점을 얘기하면서 이제 유럽에는 이제 그러면 안 된다. 난 이 파고세가 그냥 유튜브를 다 독점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노주민사한테 끌려갔으면 좋겠어. 그만 좀 해먹으라고. 너네 그만해먹어. 90% 다 해먹어. 좀 혼내켰으면 좋겠어. 사찰 나왔어.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아 정말 믿습니다. 아 정말 이렇게 독점하다가 좀 이렇게 그 규제도 당하고 싶어. 진짜 규제 당하고 싶어. 야. 근데 네 아직 저희도 그러고 싶네요. 미나칸한테 끌려가고 싶네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이제 그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소위 말하는 디지털화 시대를 이제 하면서 뭐 AI라든지 아니면 뭐 그 빅데이터, 그 다음에 뭐 인공지능 이런 거를 가장 그 첨단에서 끌고 가는 기업들이 그런 기업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경쟁력 있으면서 그 다음에 세계를 갖다가 지배하고 있는 기업들이 그런 기업들이니까 그런 기업들의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는 조치를 하지 말아라. 너희 나라들이 이제 그런 얘기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 또 있고요. 또 이런 입장이 그 미국에서 역시 또 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아까 우리가 처음 얘기했던 독점에 대해서 우려하는 입장도 있지만 이러한 기업들이 또 이렇게 그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하는 그러한 세력도 분명히 있다는 그런 거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게 그 사실은 굉장히 쉽지는 않은 얘기다. 뭐 아까 이상현님께서 이제 핵심을 딱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그런 것은 그 뭐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계속해서 이제 반독점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 같으면 이제 독점을 규제하는 그 정부기가 두 개인데요. 법무부하고 그다음에 연방거래위원회인데 그 법무부에서도 이제 자꾸 이런 그 기업들에서 독점에 대해서 계속 소송도 하고 그다음에 주에서도 그러고 계속 그런 움직임도 있거든요. 예전에 했던 것처럼 그렇게 뭐 기업이 쪼개지는 그런 것까지는 가지는 않을지라도 지금과 같은 뭔가 과도한 그러한 그 기업의 활동은 규제하는 움직임들은 조금 더 향후에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사실은 그러한 그 어떤 생각해 볼 만한 주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나라도 사실은 이러한 뭐 플랫폼 관련된 그런 여러 기업들이 있고 그런 기업들의 영향력이 사실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무래도 미국에서 어떻게 되느냐가 우리나라에도 이제 영향력을 줄 거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보아야 할 사항인 거는 뭐 맞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우리 이수수 교수도 얘기했지만 재미있는 게 이제 바이든이 그 국내에는 이제 반독점을 얘기하면서 유럽은 아직 그럴 때가 아니다. 그 유럽 시민들에게 오히려 반독점을 하면 도움이 안 된다. 그리고 너희들 기술 발전에도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유럽이 보니까 지금 미국이 전 세계 GDP 24%, 중국이 GDP의 18%. 근데 기업 활동성이라는 게 있는데 뭐 비즈니스 액티비티, 글로벌 주식 시가총액, 공모 수익, 뭐 벤처 캐피털 펀딩, 유니콘 기업, 스타트업 이런 걸 포함한 건데 100대 기업까지 기업 활동성으로 미국이 48%가 됩니다. 그러니까 GDP의 더블이죠. 그리고 중국이 이제 20%, 나머지 77% 국가가 기업 활동성의 32%. 그러니까 유럽이 여기 포함되어 있고 이제 다른 뭐 아시아 국가들 뭐 포함되어 있고 그런 걸 본다면 유럽이 정말로 이제 그 늙은 사자, 힘없는 사자가 된 것 같은데 아마 그런 의미에서도 저 바이든이 그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또 그렇지만 유럽 입장에서는 또 아마 그 거대 빅테크 기업들 그냥 둬서는 또 뭐 지금도 어려운데 더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또 나중에 또 우리가 한번 또 추가로 얘기를 한번 다뤄보면 좋겠습니다. 근데 형님 유럽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유럽도 한때는 뭐 나름대로 저 칼자루 좀 줬었잖아요. 근데 지금 약간 녹은스럽지만
왜 그 근본은 절대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든이 자꾸 디펜스 하는 거예요. 야, 그런- 밥그릇 닦지 마. 왜? 닦다 보면 저 예전처럼 칼날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예, 잠재력이 있으니까. 예? 우리 저 파봇의 논설위원으로 임명해놨거든. 수석 논설위원. 근데 상렬이는 워낙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본인이 재밌기도 하지만 상대 얘기를 잘 듣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 사회의 그런 입체적인 모습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경제에 대한 것도 상렬이만의 얘기로 표현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동안 우리가 뭐 많은 공부를 했는데 상렬이가 우리보다 낫네. 표현도 좋고. 야, 우리 뭐 곧 이제 10만 되겠는데. 예. 오늘 뭐 우리 그 지상렬 씨와 함께 빅테크 얘기 나왔는데, 하여튼 뭐 리나 칸이 그 시몬 바일즈라고 그 미국 체조에서 그 최다 메달리스트인데, 그래서 얼마나 그 리나 칸이 그 반독점, 그러니까 독점 규제에 그런 좋은 그 제도와 법안을 만들 수 있을지, 조치를 취할지 정말 이렇게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응원합니다, 리나 칸! 브라보! 바이든이 밀어준 대잖아. 반독점 듣고 있나? My life is my life! 리나 칸! Remember! 오케이? 우리 상렬이가 격려했으니까 아마 바이든의 뜻대로 우리 리나 칸이 그 독점 규제에 그 징기스칸 또 시몬 바일즈가 될 거라 믿고. 아니 그리고 저 말씀 중에 뱅크 형은 왜 안 좋은 일 있으세요? 좀 참여 좀 하세요, 뱅크 형. 저 전문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 뱅크 형 왜 그래요? 아니 우리 저 네, 급정 필요해요, 뱅크 형. 왜 그래요? 나 술에 취한 너의 모습 이건 줄 알았어요. 그 뱅크인 줄 알았어요. 한국 뱅크 맞죠? 맞아요. 아니 근데 우리 예. 한국은행 국장답게 네네. 이제 우리 홍원석 국장은 자기가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느 이상의 전문성이 되지 않으면 얘기하지 않겠다는 그런 무슨 말씀이에요? 그런 게 겸손한 태도. 그래서 이제 한국은행이 뭐 워낙 이제 대한민국에 보르니까 신뢰 있는 언어를 구사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보이는 것 같고. 어찌됐건 뭐 우리나라도 이제 그 빅테크 기업들이 있는데 그 세계 시장을 이끌어 가고 또 기술력을 선도해 가고 이런 거는 뭐 빅테크 기업들이 해야 되지만 중소기업이라든지 또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적이 되면 안 되겠다. 열린 시장이 적이 되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빅테크 기업도 필요하지만 중소기업이라든지 열린 시장에 적이 되면 안 되는 그런 게 뭐 미국이나 우리나 유럽이나 동시에 이제 필요한. 미국이 이게 유럽에 대해서는 이렇게 또 강도 높게 반독점 기업에 대해서 뭐 규제하지 말라고 하면서 자기들도 규제하지 않습니까? 이게 트럼프 행정부 때 그 정책 기조를 바이든 행정부가 다 돌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 때 미국 우선주의 했지 않습니까? 프로텍셔니즘 당했었는데 다른 건 대부분 다 돌리면서도 불구하고 무역이나 이런 경제 분야에 대해서는 아직도 보호주의적인 색깔을 띠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지금. 그 미국이 사실 시어도 루스벨트나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우리 미국 민주당의 이제 어떤 롤모델 같은 건데, 시어도 루스벨트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항상 미소 띈 얼굴로 한 손에는 방망이를 들고 있어야 된다. 근데 딱 바이든이 그 입장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이건 그냥 제 표현대로 그럼 폭식이네요. 지가 뺏어가는 거네. 48% 독점하고 이거 하는 거네. 예? 달마시안 만드는 거 아니에요 다. 근데 대신 미소를 잃지 말라. 그게 더 무섭다. 그래서 사실은 바이든이 트럼프하고 달리 이렇게 뭐 대화가 되는 분위기긴 하지만 몽둥이를 오른손에 쥐고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뭐 근데 너무 재밌어서 우리 뭐 상렬이 한번 만나면 밤새는데 방송도 밤샐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또 이제 오늘 지금 보낸다고요? 아니 또 우리 저 다음에 또, 예. 다음 시간에 우리가 또 이제 그 달러화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달러 또 할 달러. 얘기 많은데. 진짜 형님, 그 달러 많이 있어요. 그 동전 뒷면에 보면 퀴리뷰인 아줌마 비싼 아줌마 이러고 있고 많이 있거든요. 예, 그 달러 할 얘기 많은데.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예. 보내드리고 다음 시간에 예. 그 달러화 때 우리 또 우리
상렬이와 또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화에 대해서 왠지 또 빅테크 기업보다 더 멋진 통찰을 보여주지 않을까. 예. 오늘 이렇게 함께해 준 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또 우리 시청자들이 정말 사랑하는, 우리가 또 사랑하는 우리 개그맨 지상렬 씨,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